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는데 오늘 일단 매물대를 뚫어놓고 주가 급등 나왔죠. 그죠? 주가 급등 나왔는데 일단 현 구간에서 저항선 있는 부분을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근데 일단 내려오는 추세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2주 동안 횡보하던 구간을 뚫어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곧 올라가겠다라는 신호죠. 매물 소화 한번 진행을 했고 추가적인 매물 소화를 뭐 시에서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매물 소화만 완료되면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CMC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제 항서제약의 차트도 우리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항서제약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항서제약 차트 도와드리는데 구독 좀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분석하는 동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항서제약의 일봉을 먼저 확인해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일봉 보면 어때요? 최근에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졌어. 계속. 그죠? 뭐 중국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항서가 미끄러진 것도 있던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중국 증시가 부양책을 펼쳤을 때 다른 이 중국 기업들은 강하게 올라갔는데 항서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근데 일단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항서도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CMC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오기 전에 앞선 구간 57,000원 구간을 당겨보면 어떤 구간이 나오죠? 자, 요 자리 앞선 구간에 저항선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건 여기 하한가로 잡히면서 많은 거래가 있었던 이 구간을 한번 매물 소화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올라갈 때는 가볍게 주가가 한번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우리가 분봉으로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60분봉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봉시가 부분. 자, 요 자리 봐야겠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체크해 보면은 요거를 쭉 당기면 저항선 자리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니까 뭐가 돼요? 저항선 잡히고 있죠. 보이죠? 5만원대가 지금 저항선 잡히고 있고 지금 지지가 나오는 이 구간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어떤 자리요? 앞선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항을 받은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니까 뭐가 됐다? 지지가 나왔구나. 요 자리가 저항이 나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선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항서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어떤 흐름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뭐 저점을 여기서부터 좀 높이고 있지만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항서는 46,000원 지금 구간 48,000원 46,000원 46,500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항서가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물대 위에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매물대는 지금 이쪽 구간인데 여기 있는 매물을 한번 소화를 진행을 하고 나서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버텨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다시 한번 뭐가 될 수 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매물을 전부 다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 구간의 단단한 지지선을 지켜주고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뭐하고 있다? 지지선 구간 잘 잡아주고 있다. 자, 요 자리 요 자리 잘 잡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밀려도 돼요. 조금은 여기 박스권 하단 있잖아요. 여기가 좀 밀려도 되거든요. 밀렸다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가는 패턴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일단 항서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서가 엄청 좋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 항서가 어차피 상해 항서 제약이잖아요. 상해 항서 제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외 주식 종합 차트에서 상해 지수를 좀 보면 자 이때 날짜 언제죠? 10월 8일. 자 해외 주식 종합 차트. 상해 보면 어때요? 자 10월 8일. 자 보면은 이 상해 지수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주가 자체가. 그죠? 지금 보면은 상해 지수랑 비슷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흐름을 보면은 상해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상해 지수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상해 지수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요. 근데 항선은 어때요? 항선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구간에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죠. 버티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중국 증시가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구간 자체는 일단 중국 증시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사실 중국 지수랑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 항서가 빠진 거는 2021년도 1월부터 좀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고 상해 지수가 빠진 건 상해 지수가 빠진 거는 1월. 요때부터 빠졌고요. 그죠? 근데 일단은 보면은 항서가 먼저 급등을 하고 항서는 밀리고 어떻게 돼요? 상해는 버티고 있었다. 그럼 항서가 먼저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항서가 꼭 상해 종합 지수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양적 완화, 중국에서 양적 완화를 좀 하면서 단기적으로 모든 중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항서가 무조건 상해 지수를 따라간다?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CMC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한번 돌파해 줬기 때문에 매물 수확 완료했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서가 가면은 결과적으로 HLB는 같이 따라가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오늘의 이 봉 자체가 저는 그거 같아요. 매물 소화. 매물 소화. 자, 여기가 왜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뭐가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있죠. 그쵸? 224일선과 112이평선 장기 이평이 강하게 맞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매물 소화만 완료가 되면 쏠려고 시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구간에서 상승 하락하는 추세 상단 부분 일단 맞았지만 여기서 추세 타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은 또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좀 언제 올라갈 거냐? 이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곧 12월 12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적어도 정고점 11,0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거의 날짜 따지면은 이제 며칠 남았지? 거의 한 2주 안으로 2주 일주일 안으로 10%는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야지 이제부터 상승을 준비할 수 있어. 왜? 3월 20일 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일로 휴무 빼면 60일밖에 없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은 주가 올리는데 한 20일, 30일 걸리고 위에서 세력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중순 말부터는 올라가야 된다. 아니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해 승인되면 더 가는데 근데 제가 FDA 직원이 아니잖아요. 승인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HLB는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고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 타점을 잡을 거다. 이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매도에 대한 관점 분명하게 좀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3만 원일 때랑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도해야 된다고 또 하는 관점이 자 HLB가 3만 원일 때 3만 원일 때 그죠? 그리고 이때 13만 원 갔을 때 사실 HLB가 달라진 게 있어요. 가격은 4배 올랐는데 회사 자체는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쵸? 회사에 뭐 왜냐면 임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 기대감으로만 올라갔잖아. 마찬가지요.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15만 원, 20만 원 갔어. 그러면 3만 원일 때랑 사실 이 20만 원일 때랑 주가는 7배 차이 나지만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왜? 승인이 결과적으로 뭐요? 승인이
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매도에 대한 관점, 분명히 승인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뒤따라오고 있는 BMS 여보이의 매출이 13조죠. 그래서 얘네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은 저점이다, 고점은 고점이다 분명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자, 몇 번?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HLB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된다? 매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말고요. 올라가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붙는 구간이 첫 번째로 10만원 돌파할 때 1차적으로 붙을 거고요. 12만 9천원 전고점 돌파할 때 2차적으로 붙을 거예요. 3차적으로 붙는 구간은 12만 9천원 돌파 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많이 붙을 겁니다. 그럼 이 다음 날부터 뭐예요?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 내 가격별로 매도에 대한 관점이 틀리겠지만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거다. 자, 10만원 구간에 첫 번째로 개인들이 붙습니다. 12만 9천원 전고점 돌파할 때 2차적으로 개인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12만 9천원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됐을 때 3차적으로 개인들이 붙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우리는 분할 매도 시작. 이러한 스탠스로 주식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아마 주식을 4, 5년 들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HLB를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타점을 잡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10-9201-6329로 반드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무료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다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비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강조를 드렸죠. 자, 어떤 부분인지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11월 14일에 우리가 비모 인스펙션 뜨면 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이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르기 전이죠. 그죠? 비모 뜨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보시죠. 결과적으로 HLB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일정에 맞춘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앞으로 CMC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강한 상승이 나올지 이미 다 일정은 나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제대로 한번 다 잡아보자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3월 26일 12만 9천원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3분의 1과 2분의 1 매도 타점 잡자라고 한 거 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5월 14일 이 CRL 받기 전에 이틀 전에도 2분의 1 매도 타점 잡아가자. 요것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럼 지금 구간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다가 제가 말씀드린 플랜대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잡을 거고,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린 게 우리가 욕심을 좀 줄이고 이때 당시에 이거 잠깐 HLB 좀만 팔고 쓱 챙기고 뭐하자? 비만 치료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대화제약과 대봉LS 얘네가 9,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2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3배.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도 수익 보셨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지금 12월에 통과가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미뤄졌거든요. 내년 한 1, 2월쯤으로.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물보안법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뉴스가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해리스 후보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 자, 누구 당선됐어? 우리나라 언론 봐봐요. 누가 당선 유력하다? 해리스가 80% 이상 당선 유력하다. 모든 언론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결과 누가 당선했어요? 트럼프가 당선했어요. 압도적인 차이로. 언론의 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요. 미국 상원 하원 합쳐서 300명이고요. 반대는 8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간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생물보안법을 막는다?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합의를 통해서 생물보안 통과시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기업들이 5개, 6개가 타겟으로 돼서 딱 지정되는 법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이 중국 기업들을 표시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 표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기업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요게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생물보안법 관련주 뭐예요? 원료의약품과 CDMO 위탁 생산 쪽이 급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IRA 법안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원자재 규제를 했죠. 이때 우리나라 뭐가 올라갔어요? 금양, 리튬 광산으로 50배 올랐죠. 하이드로 리튬, 그렇죠? 수산 리튬 40배 올랐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했을 때 원료의약품과 CDMO 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사실 많았어. 초반에 많았어요. 저 따라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 쏙 들어갔어요. 왜? 자신 없으니까. 정말 생물보안법이 올라갈까? 통과 안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언론을 믿어요. 저는 뭘 믿어요? 세력들이 쓴 돈을 믿어요. 차트에서. 이미 많은 돈을 썼어요. 바이오 쪽에. 개미 털고 달릴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을 테니까 이거 꼭 받아가시고 설명창에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좀 더 빠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차트 보는 기법이나 이 주식하는 기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010-9201-6329로 뭐라고요?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이 기법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